그럼 우선 나의 비교과 프로그램 원정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유는 제가 작년에 있었던 대부분의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다 한 번씩은 들어보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어떻게 뭘 얻었나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비교과 프로그램은 경험과 돈이 된다라는 점이 저의 결론입니다. 지난 1년간 얻은 것을 좀 나열해 봤는데요. 마일리지는 약 209점 정도를 모았고요. 한 95개 정도의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리고 장학금은 전체 뭐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합쳐서 약 170만 원 정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만나게 된 좋은 인연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에게 도움을 주는 많은 어떤 친구, 선배분들이 계시고요. 물론 지금 현재 계시는 1학번 후배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 어떻게 보면 이후에 나열한 경력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해봤고, 저 스스로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되게 모호할 수도 있었던 진로를 정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드릴 프로그램은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제 분은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인데, 어떤 영어권 학생들에게 저희 학교나 이런 것들을 투어해드리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건데요. 영어권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중에서 유일하게 조건이 없습니다. 생활관 입사자를 우대한다고는 했지만, 저 역시도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생활관에 살고 있지는 않고요. 모집은 약 25명 정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경쟁률이 센 것 같진 않아요. 저 혹시 볼륨이 켜져 있는 분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정의 장학금도 주게 되고 사회봉사도 인정해 줍니다. 사회봉사 교과를 신청하신 분들은 나중에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날다 학습 공동체가 있는데, 얼마 전까지 모집했었죠. 그래서 이 날다 학습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과나 비교과 활동인데, 주로 교과입니다. 교수학습센터에서 진행을 하고요. 총 10팀을 모집하는데 약 한 40팀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어떤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우수한 팀들을 뽑아서 이 어떤 스터디 같은 걸 진행하는 것에 대한 지원과, 나중에 우수한 팀에게는 또다시 장학금을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기가 어떤 생각하고 있었던 스터디가 있다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멘토인데요. 이것도 얼마 전까지 모집을 했었죠.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청이라는 공식적인 부서에서 운영을 하는 과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고등학생 혹은 중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영어, 수학, 탐구 과목. 저는 작년에 경영학과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 가서 과학을 가르쳤었습니다. 이런 거에 더불어 뭐 진로 상담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시간당 뭐 11,150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저 정도의 단가로 해서 어떤 일당도 나가는 알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역시 사회봉사 과목 활동이 인정됩니다. 어떤 저희가 따로 사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공적으로 했을 때의 장점은, 나중에 이력을 쓸 때 있어서 단순 과외라고 쓰는 게 아니라 진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내가 멘토 활동을 했었다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 됩니다. 현직자들이 말하는 잡 콘서트, 이거는 지금 모집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직자들의 회사 및 직무 소개, 어떤 취업 꿀팁, Q&A 시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서 내가 앞으로 할 만한 직업들은 무엇이 있나를 들어보는 것도 좋고요. 더 중요한 건 밑에다 적어놨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에 대해서도 들어보는 것도 좋지만 그 외에 다른 직무들도 들어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희망 직무 외에도 다른 직무들도 함께 일을 하는 게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앞으로의 어떤 동료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가에 대해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KAU 진로 취업 동아리인데요. 이거는 학기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집이 다 끝났지만 2학기 때 신청해 보시면 좋은데요.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진로를 잡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나 역시 함께 어떤 토의를 해볼 수 있는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강추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공기업 취업 패키지, 뭐 인천국제공항공사 아니면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 이제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들으면 좋은데요. NCS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무 적성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NCS 자체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둘수록 좋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공기업 취업 패키지 역시 미리미리 좀 1학년 때부터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및 면접 컨설팅, 이거는 대부분 4학년 학생분들이 듣는데 1학년이 해도 좋아요. 작년에 저도 이런 모의 면접을 진행을 했었는데 대부분 뭐 4학년 분들도 계시고 졸업생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했을 때 좋은 점은 내가 정말 어떤 4학년, 현재 진짜 취업 전선을 뛰어든 분들이랑 함께 경쟁을 했을 때 나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런 부분은 4학년들에 비해서 은근히 밀리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부분으로 나를 발전시켜 나가야 될까에 대한 점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진짜 그 대기업에 계시는 채용 담당자분들이 오시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대한항공에서도 오시고 현대자동차, 어떤 삼성전자에서 다들 오셔서 되게 좋은 시간을 가졌고 이후로도 몇 분과는 현재까지도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항공경영대학장배 모의 주식 투자대회, 저희 경영학과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어떤 주식 자체에 대해서 내가 주식을 해보고 싶은데 좀 다소 목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이 한 번쯤 도전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도 재무관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특정 직무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필수적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외국계 기업 취업 특강, 해외 취업 설명회. 기본적으로 이따가 잠시 설명드리겠지만 외국계 취업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내가 단순히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외국 기업들에도 취업의 길이 있다는 거 해서 보시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어떤 한국 기업이 아니라 외국 기업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도와주십니다. 에어버스 101 지금 이제 막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스태프죠. 우선 참가자도 있고 스태프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스태프로 지원을 했고 작년에는 참가자로 지원을 했는데요. 1명에서 4명 정도 구성된 팀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4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 관련 공모전으로는 이 에어버스 101과 로키드 마틴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문과 관련 계통으로는 에어버스 101이 가장 좀 큰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분들과 같이 한 번쯤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경력으로도 인정이 되니까 이 점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튜터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어떤 영어도 되고 작년에 저 같은 경우는 일본어 튜터링을 들었는데요. 토익이라든지 토익 스피킹 이런 것도 외부에서 사실 이런 서비스를 받고자 하면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여기에서는 저희의 실제 어떤 선배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대신 1인당 1개의 프로그램씩 제한이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해 주시고 학계 학습 과정은 교수학습센터에서 진행을 하며 파이썬과 엑셀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기업 취업 패키지는 아까 말씀드린 공기업 혹은 이거에 반대되는 입장에서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으신 분들께 어떤 식으로 요즘 취업이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나를 중간중간 보시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건 제 전화번호인데요. 우선 지금 제가 준비한 거 외에도 혹시 다른 질문 사항들이 있으면 따로 연락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는 제 연락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직접 "어떻게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냐?"라고 좀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준비한 거는 우선 이거입니다. 여기에 보면 scm.ac.kr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학생 역량 관리 시스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대부분의 비교과 프로그램, 여기 비교과 프로그램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들어가셔서 이번에 지금 신청하신 프로그램도 이렇게 신청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한 번씩은 찾아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도록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뭐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데티즌이라고 해서 대학생들이 하는 공모전 사이트가 하나 있고요. 여기 또 하나는 올콘이라고 하는 공모전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콘테스트나 공모전들이 계속 떠요. 이런 것들 보시면서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들어가 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해커톤 관련 질문도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콘테스트 코리아라는 데 들어가 보셔서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해커톤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옵니다. 해커톤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사람을 모으는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개발자, 엔지니어, 디자이너, 기업가라고 나오는데 이렇듯이 각각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해커톤이라고 해서 정말 해커, 어떤 소프트웨어만을 다루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경영학과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모두 다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해 줄 어떤 사람을 모으는 거, 어떤 마케터라든지 이런 사람도 필요하니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인턴 채용에 대해서도 질문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채용 공고 같은 걸 보시면 기본적으로 21년 8월 졸업 예정자, 즉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인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인턴 혹은 해커톤 이런 프로그램들을 아까 질문해 주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너무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너무 긴 목표를 잡으면 3학년 때까지 사실 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보다는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식으로 플랜을 나눠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려면 경력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비교과 프로그램에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위해서 학점을 좀 높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학점을 높인다든지 이걸 위해서 뭐 점수 여기에 보시면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토익 스피킹 뭐 이런 거 토익 이런 점수인데요. 대부분 점수가 낮고 그리고 뭐 그중에서 중국어가 필요한 것도 있으니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했을 때에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해커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미리 이런 것들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의 면접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 역시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어떤 차이가 현격히 나기 때문에 미리미리 한번 도전해 보시고 실패도 차라리 미리 해보시고 이제 할 때에 있어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여기까지 해서 제 차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